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동맹의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은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성추행, 파문 등 각종 악재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던 정의당도 당내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과제를 안고 계신 분, 정의당 여영국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보선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네. 이제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유권자들의 표심에 담길 의미,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정의당 후보가 못 나가서 가장 좀 아쉽고요.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양당 기득권 정치가 더욱더 공고히 된 그런 선거 결과로 나타났고 촛불을 배신한 정부 때문에 촛불로 탄핵된 세력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참 불행한 선거였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집권 여당이 180석이라는 이 거대 어석에 너무 좀 오만해졌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권을 지키는데 너무 치중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의당에선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네네. 이 선거 막바지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거부를 했죠. 기존에 정의당을 지지하던 표심은 어느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분명한 것은 기득권 양당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표를 안 했거나 또는 다른 정의당의 가치 지향과 비슷한 그런 진보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결과가 이제 3위인데요. 3위라는 의미가 뭐냐면 서울에서는 이제 허경영 후보, 부산에서는 정규재 후보 같은 이제 군소 후보들이 1% 이상의 이제 그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특히 서울에서 이제 진보 진영 후보들이 허경영 후보한테 이제 밀렸어요. 네. 진보 정당의 미래가 또 이제 회생이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선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를 네네. 않습니다. 정의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쉬운 선거였고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사실은 진보 보수라는 이 프레임 안에 여전히 좀 갇혀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 한계를 제가 사실은 대표가 당선되어서 당을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도 이제는 이 보수 진보라는 이 가로축을 벗어나서 기득권 대 반기득권 정치로 이제 한국 정치를 좀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뚜렷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정의당을 중심축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제3 정치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이제 기득권과 반기득권에 대한 앞으로 이제 풀어갈 그런 숙제로 바라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그 집권 여당도 과연 개혁 정당인가 하는 점에서는 이제 정의당은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기득권 정당화되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과 이미 작년 4.15 총선을 통해서 양당 기득권 정치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했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표되는 토건에 기초한 이 기득권 이익동맹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가고 있고 그 과정이 이번 양시장 선거에서 보면 주로 개발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이 경쟁으로 치달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기득권 정치 체제에서 배제된 그럼으로써 차별받고 좀 불평등에 고통받는 그런 대다수 시민들과 손을 잡는 정치로 좀 확고히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놓고 여전히 이제 당 내홍을 겪고 있는데 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정의당은 이미 몇 차례 반성문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의당의 정체성을 상실시킨 하나의 좀 계기가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총선 때 이미 저희들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참패 이후에 내홍을 겪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닌데, 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작년 위성정당을 통해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가운데 조금 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해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한 가지 보고 있습니다. 질문 더 드리면은, 아까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득권 정치가 더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광양에 이제 부동산 요 투기공화국 해체 정당 연설을 가서 아침에 그 생태탕을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생태탕을 쳤는데 오세훈 박영석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에 국민들한테 남은 게 뭔가,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가. 여전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가장 많은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가. 또 청년들이 가장 뭐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었는가.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기는 이런 개발 경쟁만 서로 했다는 말이죠. 여전히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이 뒤떨어진 기득권들끼리의 경쟁의 모습이 이번 4.7 보궐선거 때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의당에 일단 악재가 터진 이후에 사실은 좀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의당의 정체성과 노선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민주당하고 관계나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원내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는 과제나 개혁적 과제는 여전히 또 정의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여전히 함께 손잡고 일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동안 보수와 진보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기득권 바깥에서 고통받는 그런 국민들과 손잡고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동안 사실은 민주노동당 이후에 좀 복지국가 비전을 민주노동당이 제시해서 이게 이제 일반화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비전, 변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소득 문제나 주거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좀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이제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이제 기치로 전국 순회 활동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민심과 투기 실태를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셨고, 관련한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은 또 어떤 겁니까? 우선 제가 이제 전국 거의 다 돌았는데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투기가 없는 곳이 없었고요. 형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우리 국민의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또 대응 방식도 양상이 또 비슷했습니다. 거의 뭐 전 현직 단체장이나 또는 그 관계된 의원들, 그 가족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걸 건절하려면은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좀 부당한 그동안 이득 이런 것을 국가가 환수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아직 뭐 아마 조만간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더 근본적으로 이제는 토지란 것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하는 제2의 토지공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이제 정당 연설을 하는데 어느 네. 시민 한 분이 투기와 투자는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제 부동산을 내 투자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게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토지는 공적 영역이라는 것, 네. 그 토지는 개인 사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공적으로 관리되고 공적으로 그 가치가 공유돼야 된다는 것, 이 개념을 이제는 명확하게 세워내야 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의당은 토지 공개념을 확보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이제 공시가격 재조사를 이제 추진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동결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재건축 규제는 더 완화하면서 네. 이 공시가격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투기는 더 조장하고 세금은 덜 내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는 완전히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의당에선 아직 차기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염두에 둔 후보가 있거나 대표께서 뭐 마음에 있으신 거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당연히 뭐 정의당 대표기 때문에 네. 당을 대표해서 필요하면 대선도 출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당에는 뭐 심상정 의원부터 이정미 전 대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보궐선거라는 이 국민에 묻혀서 국민들 속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현재 계획은 한 11월쯤에 네.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뭐 후보 선출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당만의 국가 비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이제 국민들의 이 노동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디지털에 기반한 플랫폼 자본이 점점 발달하면서 고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고용도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제6공화국 헌법 체계로는 이런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7공화국 건설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일자리 네. 또 책임지고 소득도 책임지고 네. 주거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는 이런 방향으로 한국의 그 새로운 비전을 정의당이 제시하고 그 과제를 가장 잘 실천할 대선 후보를 곧 조만간 저희들도 내부 경쟁을 네. 시기 언제쯤입니까? 이제 후보 선출은 11월인데 11월. 뭐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네. 저희 정의당도 이제 시동을 걸 경선을 하고. 생각입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도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과 또 당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정의당 대표로 이제 3주 정도 보내셨죠? 네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으실 텐데 앞으로 계획과 포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에 강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의도에 머무르지 않겠다. 제가 1차로 이제 전국 순회로 부동산 투기 과제를 가지고 1차 순회를 했는데 이제는 2차 순회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새로운 국가 비전을 네. 가지고 다시 현장 순회를 할 겁니다. 국가 비전을 크게 제시하면서 가장 밑에서 이 문제를 공감대를 일으켜내는 좀 일을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뭐 했냐? 여영국 한국 사회에 반기득권에 맞서는 분명한 정치 지형의 주춧돌 하나 나왔다. 이런 좀 평가를 듣고 싶은 또 그 목표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4.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 진보 진영의 과제, 그리고 정의당의 향후 노선까지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